갑작스럽게 일어난 동족 상잔의 비극. 1950년 6월 25일에 벌어진 전쟁은 제대로 된 무기 하나 보유하지 못했던 우리 국군에게는 끔찍한 기억이었습니다. 급한 대로 미국에서 지원받은 무기들로 대응을 했지만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적에게 노획한 장비를 그야말로 마르고 닳도록 사용을 했었는데요. 어제는 적군의 무기였다가 오늘은 아군의 무기로 운명이 뒤바뀐 노획 무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PPSH-41 기관 단총입니다.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을 상징하는 무기인데요. 우리에겐 따발총 파파샤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하죠. 파파샤는 소련에서 개발한 무기로 2차 세계대전 당시 강력한 독일군 전력에 맞서 T-34 전차, 76mm 사단포와 더불어서 소련을 구한 3대 무기로 유명합니다. 파파샤는 6.25 전쟁 당시에는 북한군이 소련에게 지원을 받아 무장한 총기인데요. 당시 우리 국군의 자동화기 보유 수량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파파샤는 두려움과 동시에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분당 900발에서 최고 1200발까지 발사하는 가공한 연사력으로 근거리 화력전에서는 엄청난 능력을 보여줬는데요. 또한 70여 발의 든든한 장탄수는 전장에서 운영하기 매우 유리했습니다. 송탄 분량이나 오발, 정밀도가 낮다는 단점도 있었으나 전장에서는 무시 못할 위력을 보여줬죠. 때문에 국군이나 미군에게 노획되어 자주 사용이 됐습니다. 영하 인천 상륙작전에서도 미군의 지휘를 받는 켈로 부대가 파파샤 등을 노획해서 사용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실제로도 켈로 부대, 특히 유격군에서는 적성화기를 많이 운영했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군과 참호전에서 M1 게런드, M1 카빈과 함께 보조 무장으로 노획한 파파샤 같은 기관 단총유가 아주 유용하게 쓰였다고 하는데요. 장탄수가 70발 이상이다 보니 중국군 참호나 교통호, 갱도 진지를 습격할 때 다수의 적을 제압하기가 편했고요. 탄약도 비교적 구하기 쉬운 덕에 자주 썼다고 합니다. 부산 제1조병창에는 아예 재생 정비까지 해줄 정도로 소요가 상당했다고 해요. 우리의 이미지는 바로 이런 드럼 탄창을 사용하는 공상군이 6.25 때 적군의 이미지죠. 하지만 전쟁 초에는 드럼 탄창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 전쟁 후반에 가서 중국군이 개입한 뒤로는 드럼 탄창 말고도 바나나식의 탄창, 30여 발 탄창도 사용을 했습니다. 이 탄창은 기본적으로 이 태엽을 돌려가지고 송탄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태엽 자체의 신뢰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또 설계적인 문제가 있어요. 태생적인 문제가 뭐냐? 드럼형 탄창을 끼워도 이 총 자체가 워낙에 원가 절감과 생산의 단순화를 목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탄창이 견고하게 고정이 안 돼요. 예. 공장마다 혹은 생산 로트마다 약간의 단차가 있죠. 탄창은 또 탄창대로 약간의 오차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PPSH-41을 운영하는 공상군이나 아니면 심지어 우리 국군도 처음에 노획을 하거나 받게 되면은 궁합이 맞는 탄창을 찾는 게 이 총을 운영하는 첫 번째 일이었다고 합니다. 북한이 이걸 생산해서 6.25 전쟁 때 썼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예. 북한에서는 49식 49형 기관 단총이라고 불렸고요. 파파샤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특히 49년도에 이 평양 공장에서 만든 이 49식 기관 단총은 각인이 다릅니다. 첫 번째 각인이 이 위에 이 소련제는 소련 각인이 있다면 북한제는 특유의 그 별이 이 각인이 되어 있죠. 그거 말고는 PPSH-41 오리지널과 그렇게 다를 바는 없어요. 전체적인 품질은 소련제에 비해서는 좀 조악했다고 해요. 게다가 평양 공장에서 만든 초기형은 그나마 낫으나 이 평양이 한번 유엔군한테 점령이 되죠. 그 뒤에 다시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탈환이 되긴 하지만 그 뒤로 야, 이거 군수공장이 평양에 있으니까 자꾸 뺏기는구나. 그러면 저 북쪽으로 이사를 가야겠다 하고 군수공장을 북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 뒤에 전황이 나빴겠죠. 그래서 북쪽으로 이주한 공장에서 생산된 49식 기관 단총은 품질이 아주 조악했다고 합니다. 북한군의 강력한 기갑 전력 때문에 6.25 개전 초기 국군은 삽시간에 서울을 잃고 낙동강 라인까지 밀려났는데요. 당시
북한군의 대표 기갑 전력이 바로 Su-76 자주포입니다. 개전 초기 120대에서 130대의 자주포를 보유했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결국 단 한 대도 돌아가지 못한 아주 비운의 자주포였습니다. 투입된 전량 모두 파괴되거나 노획되어 국군이나 미군이 사용을 했었죠. Su-76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이 기동성이 높은 자주포를 만들기 위해서 76mm 사단포를 조합해서 만든 건데요. Su-76에는 여러 가지 변형이 있는데요. 초기 버전은 Su-76I라고 불렸습니다. Su-76I는 동력 체계가 한국 전쟁에 쓰였던 Su-76M과는 약간 다릅니다. 좀 더 복잡하고 그리고 신뢰성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다른 차이는 한국 전쟁에 쓰였던 Su-76M은 전투실이 개방돼 있었던 반면에 Su-76I는 전투실이 가려져 있었죠. 그래서 한국 전쟁에 쓰인 Su-76M은 I 버전에 비해서 동력 체계를 전면 보수해서 신뢰성을 높이고 그리고 전투실을 개방형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로 그 모델 Su-76M이 북한군에게 지급이 됐습니다. 중량은 10톤에 야지 최고 속도는 45km로 작고 기동성이 좋아서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 기갑군의 측면 공격에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대신 장갑이 30mm로 매우 얇아서 수류탄 공격, 박격포는 물론이고 소화기 사격에도 사실은 부분적으로 관통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Su-76M 자주포는 후방 천장이 시원하게 뚫려 있어서 승무원들의 안전이나 적의 노획 기도에 약간 취약했다고 합니다. 6.25 전쟁 발발 이틀 뒤인 6월 27일 벌어진 홍천 말고개 전투에서 북한군의 Su-76 자주포를 노획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홍천 방어에 중요했던 말고개에 국군 방어진지가 구축이 됐고 북한군 기갑부대가 말고개 돌파를 북한군이 시도를 했는데 국군이 수류탄을 Su-76 전투실에 투척을 해서 Su-76을 무력화시키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국군은 북한군 자주포 10대를 노획하거나 파괴를 하게 됐죠. 이후 10월 함흥에서는 다수의 76 자주포가 미군에 노획되어 유용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아군의 무기가 반대로 노획이 되어 중국군의 손에 들어간 무기도 있는데요. 1920년대 세계 경제 대공황 시기에는 마피아들의 총으로 유명한,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는 미 육군이 주 기관 단총으로 사용했던 톰슨 기관 단총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1950년 6.25 전쟁에서는 중국군의 대표 무기 중에 하나였는데요. 미군에서 노획이 된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 중국군은 이것을 국공내전 당시 미국의 무기 지원을 받았던 국민 당군에게 노획을 한 후 고향에서 온 미군하고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양쪽으로 불을 붙게 된, 어떻게 보면 비극의 주인공이 오늘 소개시켜드릴 톰슨 기관총입니다. 6.25 전쟁 기간 동안 톰슨 기관총은 M1921, M1928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모델, 그리고 최정번이라고 할 수 있는 M1A1까지 다양하게 이 땅에서 쓰였습니다. 톰슨 M1A1은 분당 700에서 800발의 발사 속도로 PPSH 41보다 발사 속도가 약간 낮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컨트롤하기 쉽고요. 총 자체가 무겁습니다. PPSH 41보다 무겁기 때문에 컨트롤하기, 반동을 제어하기가 쉬웠죠. 유효 사거리는 150m 정도로 사거리는 약간 짧은 반면에 기관 단총인 만큼 근접 거리에서 전투력은 굉장히 강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기와는 달리 탄창을 제외하고도 무게가 5kg 정도로 무거워서 다루는데 힘이 조금 필요하죠. 단가 문제도 좀 문제가 됐었어요. 보시기에도 복잡한 모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만드는, 그리고 가공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간 그런 총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로 톰슨은 이 M1A1 이후에는 개량하는 대신에 M3 기관 단총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M3 기관 단총이 톰슨을 대처하는 그런 화기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노획 무기들이 아군 것과 달리 사용하는데 애를 먹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군이 노획 무기를 알차게 사용했던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사실은 슬픈 이야기예요. 6.25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한국군은 아무 준비가 없었습니다. 물론 뭐 국방경비대가 있었고 군은 창설된 지 조금의 시간이 지났죠. 하지만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는 북한군을 막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력 그리고 무기가 너무 한정적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구할 수 있는 무기는 다 사용을 해야 됐던 겁니다. 적의 무기, 우리 무기 가릴 그런 형편이 아니었던 거죠. 자,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가 오늘 노획 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노획 무기, 적의 무기를 손에 들고 조국을 지켰던 우리 선배님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를 기억하고 기리는 그런 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